안녕하세요. 취업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사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2021년도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사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보험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생명보험, 삼성생명, DB손해보험, SGI 서울보증, 삼성화재 모셔봤습니다. 채용 설명회는요, 각 기업별로 5분 정도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보생명보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구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보생명 채용 담당자 정현석 대리입니다. 이번 2021년도 금융권 공동채용 설명회를 통해 우리 회사 채용에 대해 알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만 구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구직자 여러분의 코로나부터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시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알찬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창립 이명은 국민교육진흥 및 민족자본 형성입니다. 신용호 창립자님께서는 독립시인, 이육사 등과 교류하시며 민족자본가로서의 꿈을 키워오시다가 1958년 대한교육보험, 즉 현 교보생명을 창립하셨습니다. 또한 국민교육진흥에 앞서 하루 담배 한 갑을 절약하면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다. 그런 희망찬 메시지와 함께 세계 최초의 교육보험, 진학보험을 개발하였습니다. 우리 교보생명은 IMF 외환위기 등 수많은 금융경제 위기 속에서도 이를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며 성장 발전해온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최근에는 기존 보험 사업을 초월하여 문화, 예술 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였습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문화, 금융, 보험 분야에서 새로운 고객 경험과 가치를 경쟁사보다 빠르게 전달하여 보험, 그 이상의 가치를 전하는 문화금융 선도기업이라는 2025년 전사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보생명의 꿈과 비전을 함께 하실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직무와 조직에 적합한 인재를 선호합니다. 직무에 적합하다는 것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직에 적합하다는 것은 우리 교보생명의 핵심 가치인 도전과 창의, 고객 중심, 정직과 성실 이를 가치관으로 정립할 수 있고 교보인의 인재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회사 채용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전형, 직무 적성 검사, 면접 전형으로 크게 나누어 수 있는데요. 우리는 지원자의 직무 수행 역량과 무관한 성별, 연령, 출신 학교 등 평가 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채용 전 과정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 지원 시 자신의 신상에 대하여 기재, 누설하셔서는 안 됩니다. 현재 교보생명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이 막바지에 진행 중이고요.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도 있을 예정이오니 채용 공고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채용 직무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표적 채용 직무를 소개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관리는 소정의 과정을 통하여 FP 지점장 등을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전국에 위치한 FP 지점에 배치되어 FP님, 즉 보험 설계사님에 대한 상품 교육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케팅 활동이라 하면 보험계약 가입 유지 및 보험금 지급 지원 업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업관리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는 FP님을 잘 이끌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지점을 한 사업체처럼 잘 운영할 수 있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사무지원은 FP 지점에 배치되어 FP 지점장님과 함께 FP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FP 지원 담당, 고객 플라자에 배치되어 내방 고객을 응대하고 보험금 지급 사무를 하는 플라자 텔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 지원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투철한 서비스 정신이 중요합니다. 이 양 두 직무 AFPK와 그 상위 자격증인 CFP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직무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 선제적 대응을 하는 일을 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기획 및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디지털 전략, 그리고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과제를 설계하는 디지털 개발이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는 논리적 분석 능력과 디지털 혁신을 위한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필요합니다. 자산운용 직무는 회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장을 잘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자산운용 이익을 창출하는 일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의 유가 증권 및 대체투자 실행 및 관리, 투자 자산에 대한 심사 및 평가, 그리고 보유 부동산 시설 유지 및 관리를 합니다. 이러한 자산운용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는 금융시장의 이해가 선제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략적 안목, 성취 의혹 등이 필요합니다. 이 두 양 직무에 대하여 우대하는 자격증에 관하여는 채용 공고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채용 프로세스별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사 지원 시, 특히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솔직 담백하게 기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증을 기재하시는 경우 채용 공고에 명시된 자격증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적성 검사는 직무역량 평가와 언어수리 능력 평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직무역량 평가는 솔직하고 일관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언어수리 능력 평가는 정해진 시간 내에 응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평가는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직무역량 평가와 교보인의 인재상과 핵심가치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핵심가치 평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 오시기 전 우리 회사의 핵심가치와 교보인의 인재상에 대하여 숙지하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이에겐 용기를, 어떤 이에겐 희망을 불어넣기 위하여 매 분기마다 강화문 글판을 바꿔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 중 다음과 같은 식구를 게시한 바 있는데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우리 교보생명은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시합니다. 이러한 인본주의 기업 교보생명에 여러분의 일생을 한번 가져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생명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1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에서 회사 소개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시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삼성생명 인사팀에서 신입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운영 파트 손용진 프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회사 소개, 그다음에 대표적인 3급 신입 채용 프로세스, 그다음에 각 직무 소개, 보상 및 복리 후생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입니다. 삼성생명은 보험을 넘어 고객의 미래를 지키는 인생금융 파트너라는 비전 아래 총 8개의 핵심 전략을 달성하여 회사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전사 임직원은 총 5,273명의 임직원이 전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저희 컨설턴트 전속 채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3,500명 정도의 컨설턴트가 삼성생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적인 판매 채널은 FC 영업본부, 전략 영업 1본부, 전략 영업 2본부로 나눠져 있고요. 특히 FC 채널 기준으로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총 74개의 지역단, 512개의 지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 연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은 1957년 동방생명을 그 시작으로 하고 있고요. 1963년에 현재 삼성그룹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라는 현재의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을 하였고요. 2019년에 자산 300조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021년 현재에는 운용자산 약 323조가량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관심이 깊으실 만한 삼성생명의 대표 3급 신입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공채 프로세스는 직무적합성 평가, 직무적성 검사, 면접, 채용 건강 검진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직무적합성 평가의 경우에는 지원자분들께서 작성하신 지원서를 토대로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GSAT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삼성 직무적성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리논리 영역, 추리 영역 이렇게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직무적성 검사가 실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면접 전형이 실시되게 됩니다. 면접의 경우엔 임원 면접과 직무 영역 면접 실시를 하게 되고요. 두 가지 면접을 통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면접에서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근무하시는데
이상이 없으신지 체온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생명 직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상품 개발, 상품 판매, 자산 운용, 보유 계약 관리. 주요 직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 계리직으로 대표되는 상품 개발의 경우에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위험률을 산출하고 보험료의 해지 환급금 등을 산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삼성생명의 대표 직무인 하나인 영업관리직의 경우에는 고객의 니즈에 맞게 개발된 보험 상품의 판매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점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컨설턴트 활동을 지원하고 시장 분석, 영업 전략 수립을 통해 지점 운영을 총괄하는 지점장 직무는 영업관리직의 대표 직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운용 직무입니다. 보험여금을 통해 들어온 자금을 속성에 맞게 투자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처를 발굴하고 투자, 융자 실행 및 이에 따른 성과를 관리하는 일련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지원직입니다. 보험가입 단계부터 계약 유지, 보험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각 적점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험계약의 심사 기준을 수립하고 피보험자의 다양한 리스크를 선별하여 양질의 계약을 인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각 밸류체인별 활동 전개에 있어서 차별화된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경영지원직과 디지털 금융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관심이 또 많으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삼성생명의 보상 및 복리 후생 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생명의 보상 체계는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개인의 성과, 그다음에 조직의 성과, 개인과 조직의 성과가 함께 모여서 회사 성과로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성과 부분은 임직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연봉, 영업관리직에 한정돼 있는 영업 인센티브, 반기 평가에 따른 업무 성과급으로 좀 나눠질 수 있습니다. 또 조직의 단위별 평가에 따른 조직 성과분의 목표 인센티브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성과 인센티브 제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3급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시게 될 경우 이제 기본적인 말씀드렸던 연봉을 받으시게 되고요. 그 외에 개인 성과급과 조직 성과급을 함께 수령하시게 됩니다. 개개인별로 받으시는 연봉의 경우에는 월별로 지급되는 월급여, 귀성여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개인 성과급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별 평가에 따른 업무 성과급, 영업관리자의 경우엔 영업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는 개인 성과급이 지급이 됩니다. 반기별 평가에 따른 목표 인센티브와 연간 경영 실적을 반영한 성과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는 조직 성과급 함께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생명의 여러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데요. 소개해드릴 것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플러스 위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플러스 위크의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 동안 연속으로 5일 휴가 사용이 필수적인 거고요. 연간 2회 이상 사용하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들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일반적인 대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 않는, 그리고 또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이후 이어질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양성 교육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는 지역 전문가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사업 진출 대상 국가 중심으로 파견을 하고 그 이후에 현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인데요. 일반적인 주재원이와는 다르게 근무의 개념이 아닌 그 나라를 익히고 배우는 것에 중점을 둔 제도로서 삼성만에 특화되어 있는 제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회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DB손해보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인사파트의 김세기 대리입니다. DB손해보험, 지금부터 저희 DB손해보험 기업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저희 DB손해보험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하고 대졸 신입공채에 대해서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DB손해보험은 1962년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 보험 전문회사로 출범한 이후 고객만족 최우선의 경영 이념과 건실한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손해보험회사로 성장해 왔으며 대외적으로 그 이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 보험회사, 회사 설립만 최초면 아무 의미 없겠죠. 저희 회사는 현재 여러분이 매우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또한
처음으로 개발하였는데요. 차량 사고나 고장 시 가장 먼저 찾게 되는 현장 출동 서비스, 저희 DB손해보험 선배님께서 대한민국 최초로 제안하고 개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현장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저희 DB손해보험 한 번씩 떠올려 주시면 좋겠네요. 앞서 저희 회사가 건실한 재무 건전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DB손해보험은 세계 최고의 보험 전문 신용평가 기관인 AM베스트로부터 13년 연속 A등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 중 하나인 S&P로부터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재무적으로 탄탄한 회사라는 점 증명된 거겠죠. 또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소비자 중심 경영을 바탕으로 작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CCM 명예의 전당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주요 수상 내역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네요. 이렇게 소위 잘 나가는 저희 DB손해보험의 원동력은 선후배님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국내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중국, 베트남 등 글로벌 보험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괌, 하와이, 캘리포니아, 뉴욕의 해외 지점과 해외 자회사로는 중국의 안청사, 베트남의 PTI사가 있고 북경, 양곤, 자카르타의 해외 사무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개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언젠가 저 해외 지점에서 근무할 수 있을 날이 오겠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사회공헌 활동인데요. 저희 회사는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옐로우 카펫 설치가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곳에 옐로우 카펫을 설치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DB손해보험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ESG 경영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교통 및 환경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환경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고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도 앞장서고 있는 저희 DB손해보험의 신입사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DB손해보험 대졸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 대해 안내 드릴게요. 저희는 세분화된 직무별 채용을 통해 지원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모집 직무는 총 6가지로 영업관리, 보상관리, 언더라이팅, 상품 업무, 자산운용, 그리고 경영지원입니다. 직무 관련 소개는 하나하나 말로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가 유튜브에 직무별 소개 영상을 등재를 해놨습니다. 많이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려요. 네, 이제 전형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용 전형은 서류 전형, 온라인 인적성 검사, 1차 화상 면접, 2차 면접, 그리고 채용 검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부터 AI 역량 검사를 도입하여 인적성 검사 전형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사항이겠네요. 다음은 제가 채용을 담당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선별해 왔는데요. 먼저 금융 관련 전공이 아닌데 지원 가능할까요? 네, 먼저 저희 DB손해보험은 금융 관련 전공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하며 보험업에 대한 열정과 이해만 있으면 누구든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과 관련된 전공이 아니신데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두 번째로 서류 전형에서는 객관화할 수 있는 정량적 요소와 지원서상의 정성적 요소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조금이라도 정성 들여 쓴 지원서가 좋은 평가를 받는 건 당연하겠죠. 1차 면접은 비대면 화상 면접인데요.
다대일로 진행되는 직무 역량 실무진 면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면접은 대면으로 진행이 되며 지원서를 바탕으로 한 인성, 직무 역량, 임원 면접입니다. 네, 여기까지 전형과정 안내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취준생의 입장에서 나의 직장이 왜 DB손해보험이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DB손해보험이 왜 좋은 회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가 왜 내가 일하고 싶은 회사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구직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 조사 결과가 DB손해보험이 왜 일하고 싶은 회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좋은 해답일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봉. 사실 지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죠. 네, 저희는 대졸 초임 약 5,500만 원으로 국내 기업 중 최상위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과급, 복지 포인트, 기타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이 부분을 다 합하면은 이를 훌쩍 넘겠죠. 두 번째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인가? 저희는 총 6개의 다양한 직무로 자신이 원하는 직무에 지원할 수 있으며 입사 후에도 CDP라는 직무순환 제도를 통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워라밸이 강조되면서 직원 복지도 우리 MZ세대들한테는 매우 중요하죠. 저희는 PC 오프 제도를 통해 6시가 되면 전산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워라밸, 퇴근 후 데이트를 하거나 운동, 맛집 탐방 이런 것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입사 후에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며 앞서 말씀드린 해외 지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자기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마지막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직 기회인데요. 왜 DB손해보험이 좋은 회사인지 하나씩 살펴보고 나니 저희 회사에서 일하면서 굳이 이직을 하실 필요는 없겠죠. 네, 입사 전보다 입사 후가 더 좋은 회사, 일하고 싶은 회사, 대세가 된 DB손해보험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SGI 서울보증입니다. 안녕하세요. SGI 서울보증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부 김수지입니다. 2021년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에서 회사에 대한 소개와 채용 관련된 소개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회사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린 후에 인재상, 채용 전형, 복리 후생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GI 서울보증은 1969년 설립되어 52년간 기업과 개인에게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보증잔액 377조 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종합보증회사이고요. 국내 보증시장 점유율은 26%입니다. 또한 SGI 서울보증은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 피치사로부터 각각 A+, AA-를 획득하여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SGI 서울보증은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보증기관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미래 세대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GI 서울보증의 업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기준으로 SGI 서울보증은 국내에 본사 외 6개의 지역본부, 72개의 지점, 5개의 보상센터 및 지원단, 12개의 신용지원단을 두고 있고요. 해외에는 하노이 지점을 비롯하여 4개의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조직별 업무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본사에서는 경영 지원과 마케팅, 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지점과 지원단의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 지점에서는 현장에서 고객 응대를 하고 청약 업무와 증권 발급을 통해 각종 계약 이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제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센터 및 지원단에서는 보험금 청구에 따른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신용지원단에서는 고객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지점과 사무소에서는 해외 영업과 현지 시장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상입니다. SGI 서울보증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고객 중심적이며 열정을 가진 인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채용 관련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채용 단계는 지원서 접수, 필기 전형, 면접 전형, 신체 검사, 입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SGI 서울보증의 경우 매년 하반기에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2021년 상반기 채용의 경우 디지털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채용을 진행했었습니다. 지난 6월 21일 35명의 우수한 신입사원들이 입사를 하였고 지금 현재 신입사원 연수를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반기 채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2021년 하반기 채용의 경우 작년에 채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신입사원 채용 계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년도 채용은 일반 계열, 지방인재,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전문 계열로 되어 있었습니다. 21년 하반기 채용 응시부문은 20년도 응시부문을 참고하시되 앞으로 게시될 채용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채용 또한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9월에 게시될 채용 공고문을 꼭 참고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채용 전형 단계별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사실대로 진실성 있게 기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력을 적는欄에 경력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이 드러나는 이름이나 출신 학교 등은 기재를 금지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론 필기 전형입니다. 필기 전형은 인성검사, NCS 직업기초능력검사, 전공시험, 논술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접 전형은 토론 면접, 실무진 면접을 통해 지원자분들의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있고 임원 면접을 통해 종합 소양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검사의 경우 면접 전형 합격자분들에 한해 진행을 하고 있고 신체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회사의 복리후생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으로 직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직원의 사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임직원 대출 제도 또한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고 휴가 제도로 연차 휴가 제도 외에 청원 휴가,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 콘도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GI 서울보증의 회사 소개와 채용 관련된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화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화재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파트 김정민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화재 채용 관련해서 간략히 몇 가지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꼭지를 나눴습니다. 먼저 사업 소개, 그리고 회사 소개, 직무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용 안내, 이렇게 4가지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권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여기까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삼성화재는 이전에 보셨던 혹은 TV에서 보셨던 삼성생명 이런 보험업과 비슷한 큰 카테고리가 있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어떤 재산 그리고 손해가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보장을 담보하고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손해보험 사업은 공익성과 사회보장성을 가지고 있고 일종의 준조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업종 중에서도 특히 손해보험 업종은 의무보험 시장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고도 성장은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큰 위기 없이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회사 이야기를 드리기에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952년에 설립되어서 약 69년, 한 7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긴 역사를 가진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러기 때문에 뭐 다양한 어떤 이벤트, 어떤 위기 그리고 도전 그런 회사들이 경험하는 많은 굴곡을 거쳐왔기 때문에 내부 위기 대응 경쟁력이 아주 튼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계 1위라는 명성에 걸맞게 전 세계 최초로 중국 시장 진출, 국내 최초로 1000만 고객 가입, 그리고 무려 20년째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이런 좋은 경쟁력을 갖춘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의 어떤 대표적인 지표로서 이제 경영 실적을 한번 보시면 총 자산은 약 92조 이상 되고 매출도 한 24조, 당기 순이익도 작년 기준으로 7,500억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뭐 작년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이미 상반기에 작년 1년 성과를 넘어서서 약 8천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제 국내 선보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아주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국내 최고 수준의 신용 등급을 보유한 회사이고 상장사 중에 40위권의 시가총액 그리고 영업이익을 1조 이상 달성하는 1조 클럽에 가입이 되어 있는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금융사, 특히 보험사의 지표로 볼 수 있는 재무 건전성, RBC 비율을 보면 저희는 무려 300%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 아주 재정 건전성이 뛰어난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플레이어답게 전 세계 12개국에서 많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입사원들이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에 주축이 되어서 5년, 10년 후에는 미국 법인, 유럽 법인, 브라질 법인 등과 같은 해외 시장에서 여러분의 영향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인 복리후생도 가볍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급여 이런 부분은 뭐 다 대동소이하고 요즘 많은 기업들이 급여가 많이 인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뭐 특별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급여 이외에 복리후생 혹은 복지 이런 부분은 자타공인 뭐 국내 최고 수준의 제도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그룹의 어떤 장점 그리고 금융업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섞여 있는 삼성그룹의 금융사답게 주거생활부터 근로문화, 여가생활 지원, 출산 모성보호까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그래서 지금은 아주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좀 더 관심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하나하나씩 보시면 정말 괜찮은 회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 장만 혹은 자동차 구입 등등 사회 초년생이 준비를 해야 될 여러 가지 기반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많은 지원 제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 제휴업체를 통해서 최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 삼성화재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국내 뭐 자동차 보험 분야이기 때문에 뭐 BMW 코리아, 한성모터스, 뭐 현대자동차 등등 자동차 업체를 통해서 아주 할인을 많이 받고, 뭐 이런 부분은 다른 회사에서는 보기 힘든 저희 삼성화재만의 좀 소소한 혜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뭐 학자금 지원, 여가생활 지원, 헬스장, 어린이집 운영 뭐 이런 부분들은 이 금융박람회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들처럼 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 소개도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영업관리부터 대인보상, 손해사정, 경영지원, 자산운용 등등 여러 가지 직군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번 하반기에는 영업관리직과 대인보상이라는 직무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내부적으로 정확한 채용 인원과 채용 직무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저희가 매년 하반기 공채 때는 영업관리와 대인보상이라는 직무를 채용을 해왔습니다. 이 직무도 일반 기본적인 어떤 사무직 직군과는 조금 특수한 손해보험 업종에 있는 직군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나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셔서 아주 깊이 직무에 대한 공부나 관심 정보를 얻어 가셔야 나중에 지원을 하시고 최종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심사나 자산운용 상품 계리는 현재로서는 이제 이번 하반기 채용 계획은 없으나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채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하반기 지나서 계속 저희 쪽으로 홈페이지나 저희 인사팀으로 문의를 주셔서 채용과 관련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채용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채용 직무와 인원은 아직까지는 미정이고요. 지원 자격은 전공 제한 없고 성별, 나이 제한 전혀 없습니다. 최소한의 자격은 학점 3.0 이상, 그리고 토익 스피킹 5급 이상이지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필터링처럼 3.0이 안 되면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심사하는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3.0 이하임에도 합격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학점이 많이 낮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 마시고 소신껏 지원하시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업관리직은 마케팅이나 세일즈, 고객 응대 경험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치가 있으면 지원하면 상당히 유리하고요. 손해사정은 이제 대인보상이라는 직무, 교통사고, 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빠른 판단력, 그리고 법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관심, 지식이 좀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혹은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이 따셨던 뭐 손해사정 자격증 정도를 취득을 하고 계시면 최종 합격에 아주 유리한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서 접수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9월 달에 지원서 접수를 하면 9월 말경에 여러분 지원서를 평가를 하는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직무 적합성 평가라는 전형을 통해서 서류 합격자를 발표를 하고요. 서류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나면 10월 말 늦으면 11월 초에 직무 적성 검사라는 흔히 아시는 GSAT라는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뭐 코로나에 급격한 변화가 없다면 상반기나 작년처럼 온라인으로 GSAT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 전형을 보고 신체 검사에 큰 이상 없으면 입사를 하는 프로세스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와 조금 달라지는 게 있다면 면접 전형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이제 연구하고 더 적합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검토 단계에 있고 인성 면접과 직무 면접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이외의 면접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오픈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한 7월 중순 이후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또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제가 좀 회사와 직무 그리고 복리후생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외에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글을 남겨주셔도 좋고 메일을 주셔도 좋습니다. 관심 있는 인력 지원자분들에게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취업준비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 뽑아봤어요. 기업 소개를 들으면서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교보생명인데요. 면접 전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예전에 SNS에서 돌아다니던 글을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합숙 면접도 있었고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연수원인 개성원에서 지원자 여러분을 모아놓고 1박 2일간 합숙 면접을 하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아무래도 모이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쵸. 서로 안전을 위해서 이제 원데이 면접을 실시했고요. 이번 우리 교보생명 3반기 채용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무별로 이제 그 날짜를 달리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무 역량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직무에 대한 질문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직무 역량 평가는? 직무 역량 평가 같은 경우에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직무를 잘 경험하고 앞으로 그 직무에 대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일반적인 면접과 동일하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태는 동일한 거죠? 저희가 바라보는 포인트는 있는데 면접위원별로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영업 관리를 가장 많이 뽑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영업 관리가 된 이후에 직무 변환도 되나요? 영업관리로 뽑으셨다 하더라도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 회사를 다니다 보면 다른 직무에 더 이 사람이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고 잘 수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직무 순환을 하기도 합니다. 삼성생명에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직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상품 계리가 있더라고요. 네. 많은 친구들이 계리에 관심 많은데 어떤 역할과 준비를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리라는 이름을 알고 있을 뿐이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상품 계리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리사 자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이 좀 다수 있고, 근데 반대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나는 계리사 자격이 없는데 좀 지원이 가능할까 이제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계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들어오셔서 또 자격 취득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계리 직무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신 것처럼 일반적인 상품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업무들을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품을 만드는 역할이다. 그럼 공부를 하는 거는 전문적인 지식인 것 같고 필요한 역량, 기본 역량이라고 하면 어떤 역량들이 있는 친구들이 지원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계리사라는 직업 자체가 수학이나 통계 베이스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업무이다 보니까요. 저희 이제 들어오는 실제 입사하는 저희 임직원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수학이나 뭐 통계를 전공하신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시고요. 뭐 경영경제를 전공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모든 직무가 사실 뭐 동일하겠습니다만 혼자 하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소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수리적 능력. 일단 저는 안 되겠네요. 어려운 직무 같습니다. 자, DB손해보험 설명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제 직무 설명은 추후에 동영상 통해서 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하게 이제 언더라이팅 직무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직무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언더라이팅 직무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한 직무이실 수도 있는데 보험을 심사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일반 취준생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과적 영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긴 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더라이팅의 역량은 융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험을 영업을 하고 그거를 심사해서 보상 처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에 따라 융통성 있게 그거를 심사해서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역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상 외네요. 기준에 의해서만 탁탁탁 할 것 같은데 그게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DB 손해보험 과정 보니까 AI 면접이 들어와 있어요. 네. 취업준비생들이 AI 면접 상당히 두려워하거든요. 네. 어떤 부분을 좀 보고자 함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AI 영양 검사를 처음으로 도입했는데요. 저희가 뭐 어떤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뭐 평가를 하는 부분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원자가 저희 회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응답을 보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이 꾸며서 응답을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내용 중에 직무순환 제도가 네.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이 손해보험 업계도 매우 전문 직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무순환이 가능한가 봐요. 기본적으로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직군으로 해서 따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현장 직무를 경험을 해야 보험회사 전반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이나 보상 등 현장 직무를 경험한 그 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CDP라고 직무순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현장에서 한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인사팀으로 오게 됐습니다. 너무 잘 돼 있네요. 네. 보험 전문가로서 모든 걸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군요. 예, 제너럴리스트뿐만 아니라 스페셜리스트 또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SGI 서울보증보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매년 그 채용 설명할 때마다 이제 질문 들어오는 것 같아요. 논술 관련된 내용인데 참 힘들죠.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겠고 대략 어떤 문제가 좀 나오나요? 저희 논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년 공통 논술로 해서 모든 채용 계열의 지원자들이 같은 시험을 봤었습니다. 다만 2021년 상반기 채용의 경우에는 디지털 계열과 일반 금융 일반 계열을 나눠서 또 논술을 출제했었는데요. 디지털 부문은 말 그대로 요즘 디지털 전환이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나왔고요. 금융 일반의 경우에도 디지털과 금융과 일반 시사 상식을 비롯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이슈를 주고 그 이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는군요. 네,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우리 SGI 서울보증에서 어떻게 더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담당자님께서는 서울보증에 입사하기 위해서 논술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는 이제 한 6년 전쯤에 입사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시중에 나와 있는 금융 시사 상식에 대한 책들을 사고 또 이제 최근 시사 상식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 뉴스 기사를 찾아본다든지 또 우리 SGI 서울보증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고 또 저희 회사에서 매월 발간하는 사보가 있는데요. 사보를 찾아보고 공부하는 식으로 준비를 또 했었습니다. 사보를 찾아본다. 이거 되게 중요한 팁 같아요. 사보까지 찾아보려면 일단 열정이 있어야 되고 나만 아는 정보들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 삼성화재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삼성화재 직무 소개하는 거 제가 들어봤는데 영업관리는 알겠는데 대인보상과 손해사정사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대인보상이라는 직무가 있고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중에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손해사정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인보상이라는 직무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겪는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 처리, 과실 확정, 보험금 산정, 그리고 보험금 지급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기업 소개 이후에 제가 궁금한 것들 한번 여쭤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각 회사별로 좀 자랑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사별로 복지들 좋은 거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손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직장인으로서 나는 이게 너무나 좋다. 우리 회사 복지 중에서 현실적으로 나에게 와닿는 복지 한 가지씩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끝에서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삼성화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삼성화재는 손해보험 회사이고 일반보험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일반보험이라는 분야가 여러분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해외 사업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 자체가 글로벌화를 추진을 하고 해외 인력들이 많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 근로 문화가 대기업 치고는 상당히 좀 부드러운 편이다. 그래서 수직적인 문화보다는 수평적이고 좀 자유로운 문화. 그래서 복장부터 자유롭게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요즘 우리 MZ 세대에 좀 잘 맞는 문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되게 유연하다. 네. 그게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서울보증은 어떻습니까? 저희 SGI 서울보증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복지는 개인적으로 콘도 이용을 지원해준다는 점입니다. 이제 성수기 때 콘도를 예약하거나 다른 숙소를 예약하는 게 힘든 경우가 많은데 저희 회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복지라고 또 생각합니다. 네. DB손해보험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는 PC 오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6시가 되면은 전산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는 이제 매년 학예요양소 추첨을 하고 있는데요. 학예요양소의 레벨들이 좀 좋아요. 이번에는 시그니엘 서울 거기를 추첨을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양한 학예요양소들을 통해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생명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삼성생명도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휴양소 지원이라든지 뭐 PC 온오프 제도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조금 이렇게 저희 회사만의 좀 독특한 복지는 캐리비안 베이 티켓이 연간 25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만 되면 연락 없던 지인들과도 연락이 좀 닿을 수가 있고 그런 좀 좋은 어떤 인적 네트워크의 활용의 수단으로 좀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보생명도 PC오프 제도랑 이제 한해 콘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것은 저희 연금 지원을 해줍니다. 오. 1년 차가 지나면 입사 1년 차가 지나면 그 직급에 따라 이제 저희가 그 세제 공제가 되는 연금보험 지원을 반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계의 보탬이 되니까 가장 좋았던 복지제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보험업계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보험업계 하면은 저희가 오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압박이 매우 세다라는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삼성생명 담당자님께서 실제 경험하시기에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뭔가 어떤 영업을 하는 조직은 실적에 대한 압박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에 따른 전 보상이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인사팀에 오기 전에는 한 2년가량 지점장 근무를 했어서 실제 이제 영업을 했었는데요. 당연히 이제 뭔가 일 단위, 주간 단위, 월 단위의 뭔가 목표가 있고 수행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떻게 보면 압박이라는 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어떤 보상들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떤 영업관리 직군, 또 보험회사만의 또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신입사원 입사를 하게 될 경우 이제 영업관리나 뭐 영업 지원 쪽으로 지점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계사분들이 계시게 됐는데 설계사분들이 사실 계약은 체결을 하시는데 실제 들어간 신입사원도 영업의 압박은 조금 있는 건가요? 내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 상황인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 영업관리 직군으로 입사를 좀 하시게 되면 바로 이제 뭐 지점장 업무라든지 기타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시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도 한 3년 혹은 4년가량 영업 지원 업무를 주로 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책임을 지는 입장보다는 조금 더 이제 지원을 하면서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서 입사를 하자마자 뭔가 강력한 영업에 대한 부담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명보험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손해보험 쪽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DB손해보험 담당자에게 여쭤볼게요. 압박이 어느 정도라고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압박이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죠.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해내실 수 있는 압박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 저희는 지원 제도가 워낙 잘 돼 있어요. 열심히 일한 대가로 다음에 두둑한 성과급으로 보상을 받으면은 그보다 더 보람찬 직장 생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보험업계에 계신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다 비슷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압박이 없을 수는 없다. 근데 그 압박을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따른 이제 보상이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스스로 많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자, 이번에는요,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만족하는 부분, 내가 보람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끝에서부터 또 이야기 해볼까요? 삼성화재를 다니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보람찼습니까? 현재 하고 계시던 일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다 더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앞서 답변을 들으셨다시피 보험업은 이제 성과를 베이스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과주의 시스템, 보상 시스템이 아주 잘 구축이 되어 있고 본인이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한 대우나 대가가 확실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보람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직장인이 똑같이 느끼겠지만 본인이 하는 업무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든지 누군가 혜택을 받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가장 보람차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채용 담당자로서 채용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한 적이 있는데요. 해당 영상을 보고 최근 신입사원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얘기해줬을 때 보람차고 뿌듯하다고 느껴졌습니다. SGI 서울보증 같은 경우도 순환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저희도 순환보직이랑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본사 외에 점포가 있습니다. 점포는 전국에 소재하고 있고요. 또 점포의 종류는 영업 지점과 보상센터 및 지원단, 신용지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에서 지점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지역 이동도 가능한 것이 저희 순환보직이고요. 그 기간은 2년에서 3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 담당자님도 이전에 다른 직무 하셨던 거예요? 네, 저도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는 영업 지점에 있다가 이제 그 다음 부서는 재무관리부, 지금은 인사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점에 있을 경우 다양한 규제들이 많이 있고 좀 법에 적용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가장 어려워요? 영업 지점에 있을 때 사실 뭐 규제로 인해 힘들기보다는 현장에서 바로 고객을 응대하고 상담하는 부분이 자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련하게 대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아, 고객들은 주로 어떤 고객들을 주로 만나나요? 고객들은 저희 이제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손해보험과는 좀 다르게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고 또 체결하는 과정에서 저희 보증보험이라는 상품이 들어가는데요. 그 상품을 통해서 계약 이행이 잘 되고 또 사업까지 잘 되는 그 업체 사장님들을 봤을 때 또 가장 뿌듯함을 느끼고 그런 업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B손해보험 담당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현장에 있을 때 가장 보람찼던 기억은 제가 열심히 했던 일이 곧 팀의 성과로 나올 때 가장 뿌듯했고요. 지금 채용 담당자의 입장으로서는 제가 채용한 신입사원들이 부서 배치를 받아서 좋은 평가가 저의 귀에 들릴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죠. 한 해 동안 열심히 해서 다음에 이제 두둑한 성과급을 받을 때 기분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손해보험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떨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현장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고객 응대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았죠. 근데 고객 응대라는 것이 결국은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한 측면은 나중에 이제 경험을 충분히 쌓으시면은 노련하게 대처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삼선이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로서는 이제 입사를 한 임직원분들이 좀 만족하고 잘 다니실 때 사실 보람을 느끼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점장 업무를 수행했었던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지점장의 경우에는 뭔가 이게 책임질 수 있는 자리,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좀 주어지고요. 그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던 보상들도 있고, 특히나 뭔가 계획을 세워서 좀 진취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또 성과를 얻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서 좀 보람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보람도 있지만 반면에 직장인으로서 나 그만둬야지 싶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한두 번쯤은. 예, 어떤 때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뭐 그쵸,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지점장 업무에서만 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뭐 실적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도 당연히 없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 뭔가 내 스스로 만족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부분들이 있을 때 좀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교보생명은 어떤 때 가장 보람찹니까? 예, 저는 채용 담당자로서 저희가 채용을 진행할 때는 현업부서의 채용 요청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이 완료되고 현업부서에서 채용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한마디를 듣는다면 저희가 참 그날은 보람찬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교보 계열사로 교보문고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교보문고에 가면 이제 체계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체계숲을 보면서 나는 교보인이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식적인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네, 책을 보면서 이제 보람을 느끼시는군요. 나는 교보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좀 그런 쪽으로 많이 푸는 편이어가지고. 아, 예. 그렇군요. 인사팀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인사팀 전에는 법무팀에 있었습니다. 법무팀에 계시다가 인사팀에 계신 거군요. 네. 그럼 교보생명도 순환이 되게 잦나 봐요? 네,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는 순환이 잦다기보다는 이제 그 사람의 펀더멘탈을 보고 이 직무에 했으니 이 직무에서도 잘 수행할 것 같다. 그런 경우에 직무 순환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SNS를 통해서 뒷조사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간에 떠돌고 있는 그런 소문들을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보생명 볼 텐데요. 교보생명 보니까, 급여가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신입사원 연봉, 혹은 뭐 이게 사실인지 가짜인지 어느 정도로 체감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보험금융권이다 보니까 다른 보험금융권에서 주는 만큼은 주지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연차가 쌓일수록 좀 올라가는 폭이 넓긴 합니다. 다 같이 비슷하게 금융권이라 높긴 하지만 우리는 이 연봉 상승폭이 높다. 예, 그렇게 뭐 다른 대만큼 주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승진이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가 돌더라고요. 승진은 아무래도 개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승진을 빨리 하고 어떤 이는 승진을 늦게 하는 편인데 그러한 점은 모든 일을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우리만 매우 높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일부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생명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생명은 이제 회식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많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대적인 거예요, 그냥. 예. 주관적인 생각을 누군가 써놓은 거겠죠. 네. 그래서 사실 요즘 이제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관련 이제 시국이어서 회식은 실질적으로 이제 좀 어렵고요. 근데 뭐 그 전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뭐 횟수를 이렇게 뭐 또 개개인마다 다르고 뭐 좀 부서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횟수를 몇 회 정도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좀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전체 회식도 가끔 있을 때가 있고 또 이제 3, 4, 5 이렇게 담당 업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러한 자리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회식 자리가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회식이 많은데 또 수직적이라는 이야기도 하나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 소문이 안 좋은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조직 문화에 대한 건 아마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어떤 금융권 공통적인 아마 어떤 그런 얘기들일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전에 제가 이제 9년차 정도 되었는데 예전에 제가 입사했을 때보다 점점 이제 굉장히 이제 수평적 조직 문화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저희 이제 직급 호칭을 다 통일을 해서 지금 저도 아까 소개해드렸을 때 손용진 프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프로로 호칭을 다 통일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저희 이제 CEO께서도 굉장히 이제 소통을 좀 중시하셔서 저희 사내 게시판 같은데 글도 가끔 올리시거든요. 오늘 저녁 번개 저 포함 4명 뭐 이런 식으로 올려서 호응도도 굉장히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다가가시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또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삼성생명 하면 이제 많은 친구들이 오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설계사 직무랑 이제 대졸 공채로 들어가서 영업 관리하는 일이랑 좀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오해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서. 저희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보험회사들 다 공통점일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이제 설계사라고 부르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FC라고 부르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근로계약 형태가 아니라 위촉계약 형태라서 좀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집하는 영업관리 직무의 경우에는 이제 삼성생명에 입사를 하셔서 이 영업 지원 업무를 좀 수행을 하시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3년, 4년 정도의 기간 수행을 하시고 지점장으로 발탁돼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제 설계사와는 업무가 좀 굉장히 아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업관리로 입사를 해서 향후에 CDP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영업관리로 입사를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현장에서 영업 지원 업무를 약 3년, 4년 정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뭐 이제 본사나 어떤 본부, 스텝을
스텝 업무를 좀 수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지점장으로 발탁돼서 지점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업관리직으로 입사를 했었고요. 한 3년가량 영업 지원 업무를 하다가 지점장 업무를 한 2년 정도 수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스텝 업무를 좀 수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담당자님이 딱 그 코스를 걸어오고 계시네요. 아, 네. 네. 자, 이번엔 DB 손해보험인데요. DB 손해보험 내용이 조금 듣다 보면은 이제 삼성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삼성 쪽의 보험사는 삼성의 버프를 받아서 영업하는 게 되게 쉬운데 DB는 힘든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하고 있다. 그리고 괄호 열고 공격적인 영업으로 되게 유명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실제 현실은 좀 어떤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영업을 되게 하드하게 하는 편입니까? 다른 보험사에 비해 뭐 하드하다고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저희가 그 그룹 물건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좀 제약이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수익이나 성과를 내고 있는 측면은 직원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다기보다는 어떤 회사의 방향성을 믿고 전 직원들이 이제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책임감을 다해서 열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취준생 사이에서 이 DB 자체가 학벌을 매우 많이 본다는 소문이 있어요. 현실은 좀 어떤가요? 저희는 채용 과정에서 블라인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학벌을 많이 본다는 소문은 단순히 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워라밸이 지켜지기 어려운 환경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혹시 관련돼서 워라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거를 뒷받침하고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PC 오프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 6시가 되면은 야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근을 해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 근무제라 해서 다른 요일에 조금 더 빨리 퇴근하는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워라밸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SGI 서울보증 같은 경우 지점도 다 돌면서 순환으로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기준으로 순환을 하나요? 저희는 순환 보직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지점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기준이 있지는 않고요. 이제 누구나 지점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또 보상이나 구상 업무 또 본사에서 근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회사의 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지점을 이렇게 배치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요? 지점 배치를 할 때는 저희 지점 같은 경우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바탕으로 지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화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는요, 업계 최상위 대우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복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이제 기업 문화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저희는 뭐 앞서 말씀 들으셨던 다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6시 전산 오프 그리고 자율 출퇴근제, 재택근무 등등 기본적으로 웬만한 기업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의 이제 특이한 점 하나는 코어 타임 제도라고 해서 평소에 이제 6시를 마치지 못하고 10분, 20분 초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누적을 해서 월 2회 오후 4시 정도에 집에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이제 우리 워라밸을 추구하는 최근에 입사자들한테 아주 반응이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이런 제도들 많이 있는데 좀 안 좋은 이야기도 있었어요. 고령화되어 있다. 그리고 안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 변화가 적다라는 의미로도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 이런 제도를 운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퇴직만 매년 일정 인원이 발생하고 매년 신입사원 입사자는 많지 않고 기존 인력들의 근속 연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 인력 구조가 상당 부분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좋게 생각을 하시면 그만큼 회사가 떠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으나 반대로 이제 아주 젊고 건강하다는 느낌이 조금 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유연한 조직 문화 그리고 회식 문화 자체를 거의 바꾸고 회식 자체를 거의 하지 않게끔 유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경력 사원들이 주체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조직 문화 자체를 좀 바꾸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동일한 게 이제 SGI 서울 보증도 아마 전반적으로 연령층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매우 안정적이죠. 신의 직장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MZ 세대들이 들어오는 비율보다 이제 퇴사자분들이 적을 것 같은데 그 둘의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있나요? SGI 서울보증에서는 동아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동아리를 본인의 자유에 맡기고 뭐 동아리 가입을 한다든지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직급에 상관없이 어울리는 모습을 또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이 여러 개잖아요. 가장 중요한 전형은 무엇이다?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다? 팁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크게 서류 전형, 직무 적성 검사, 면접 전형으로 있는데요. 직무 적성 검사야 저희가 평가로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거라 어떻게 말할 수 없겠지만 서류 전형하고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엔 솔직 담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정직과 성실을 핵심 가치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나는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도전과 창의를 가지고 우리 회사에 기여를 하겠다. 그렇게 어필을 하신다면 우리 회사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억 남는 사례 있으십니까? 왜냐면 많은 친구들이 나는 창의적이에요, 나는 진실됩니다 다들 외치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진짜 이 친구는 진실되고 창의적인 것 같아 라고 생각 들었던 지원자. 그거보다는 네.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쓰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짜집기 하시는 분은 계십니다.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짜집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자기만의 스토리가 아닌 거죠. 이제 그래서 면접 전형 때 여쭤보면 이제 생각이 안 나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하셔서 이제 떨어졌던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거 되게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자기소개서를 쓰긴 썼는데 면접중 가서 내가 그 이야기를 썼나? 잘 모르는 친구들. 네, 자신만의 스토리가 아니니까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서 우리 교보생명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삼성생명은 어떤 전형이 좀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동일하게 이제 단계별 전형이 좀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직무적합성 평가에 합격해야 다음 직무적성 검사, 직무적성 검사 합격해야 면접, 면접에 합격해야 채용 건강 검진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처음에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지원서 작성이 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지원서 작성하실 때는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왜 그런 사람인지에 대한 근거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떤 중구난 방식의 나열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해당 지원한 직무, 저희 말 그대로 이제 직무 적합성 평가이기 때문에 해당 직무에 내가 얼마나 좀 적합한 인력인가라는 부분을 어필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생명보험사 두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취업준비생들이 관련된 경험을 해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어떤 경험들을 좀 선호하세요? 특정 경험을 선호한다라는 것보다요. 또 이제 직무별로 조금씩 모집 직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뭐 영업관리 직군으로 예를 든다면 사실 뭐 보험 영업을 경험해 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뭔가 대학 활동에 있어서 혹은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뭔가 내가 좀 진취적으로 어떤 것들을 했었고 거기서 어떤 것들을 얻었고 그래서 난 어떤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향후 이제 회사의 어떤 직무와의 연관성, 발전 가능성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뭐 한 경험이 아니라 뭐 다양한 경험 속에서 본인이 얻은 바에 대해 잘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교보생명 혹시 선호하는 경험 있나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명보험에 대해서 경험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아무래도 경험보다는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그리고 생명보험의 가치를 실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험이라고 딱히 말씀드리긴 곤란할 것 같습니다. DB손해보험 만나보도록 할게요. 채용 전형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고 간단한 팁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면접 전형에 대해 조금 팁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면접 전형을 진행하시기 전에 최소한 업종, 회사,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지원하는 보험업이라는 업종이 어떠한 업종인지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DB손해보험이라는 회사가 어떠한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이 부분을 숙지해서 오시면은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팁을 주셨는데요. 그 DB손해보험 담당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취업준비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랑 가능하시다면 취업 준비하실 때 어떻게 준비하셨는지까지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를 하기 전에 면접 전형을 진행하기 전에 사실 제가 준비를 많이 안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채용을 다시 진행하게 되면서 제가 예전에 했던 자료들을 살펴봤는데 최소한 5장 정도는 기업 정보나 업종이나 직무에 대해서 찾아봤더라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 충분히 준비를 하신다면은 가장 좋은 면접 준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뭐 시중에 있는 정보들을 잘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네. 괜찮다. 대신 업종에 대해서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SGI 서울보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형이 가장 중요한가요? 모든 전형에 있어서 다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서류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류 전형은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만큼 중요한데요. 네, 좀 안타까웠던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류 전형을 쓰실 때 회사명을 쓰시는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명을 기재하는 경우 오기제로 다른 회사 이름을 적는다든지 회사 이름을 잘못 적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따라서 서류 전형에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조금 한 번, 두 번, 세 번 체크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입사를 하실 때 필기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준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취업 준비할 때 이야기 좀 간단하게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셨고 나만의 팁이 있다면 좀 노하우를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면접 전형에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면접관 앞에서 이야기할 때 누구나 떨리고 긴장되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완벽하게 표현해내기 당연히 힘듭니다. 따라서 저는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면접을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한 10번 정도는 반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것도 잘하는 것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스터디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에 계시지 마시고 친구들과 모여서 알고 있는 말이라도 할 수 있는 말이라도 계속해서 연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화재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성 면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류 전형, 필기 시험, 면접 전형 단계가 있습니다만 서류와 필기 시험은 어느 정도 반복을 통해서 트레이닝도 되고 계속 도전하다 보면 단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성 면접 단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인성 면접은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팁을 하나 드린다면 2가지 정도를 좀 어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삼성화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면접에서 그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성, 요즘 그릿이라고 표현하는 그 어떤 스스로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본 그 끈기와 그 성공 경험을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사를 한 이후에 만나는 수많은 고객들은 어쩌면 살면서 만날 수 없는 우리 사회에 소외받는 저소득층 혹은 어려운 사람들을 아마 숱하게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어떤 저희 고객들에 대해서 편견 없이 그리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는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다 이제 현직자로서 일하시기 전에는 취업준비생이셨잖아요. 지금 회사에 입사할 때 어떤 질문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기억 잘 안 나실 것 같긴 한데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삼성화재 담당자님부터 어떤 질문 받으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이 질문으로 합격을 했다고 나중에 들었는데 제가 입사를 할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제 내부 폭로에 대한 이슈가 좀 뉴스거리로 꽤나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장인이 회사에 대한 사내 기밀을 유출한다거나 회사에 대한 불만을 언론에 오픈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 이제 모 임원께서 지원자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봤고 제가 그 당시에 기억했던 답변은 저희 집안에서 아버지가 좀 불만이 있다고 제가 저희 아버지를 옆집에 가서 욕을 하고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되게 높게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용 담당자로서 느끼고 드리고 싶었던 의견은 채용이 되어서 그 회사에 소속이 된다면 좋든 싫든 그 회사의 어떤 한 구성원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취업을 할 당시 30살이라는 조금 늦은 나이로 취업을 했는데요. 제가 다른 시험 준비를 하다가 취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조금 늦은 나이에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 면접에서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백 기간이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공백 기간에 어떠한 일을 열정적으로 했고 그 결과로 느낀 바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잘 정리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때 답변 어떻게 좀 하셨는지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사법시험 준비를 하다 왔는데 사법시험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어떠한 생각들과 얻은 법적 지식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그 부분을 연관을 시켜서 면접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백기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걱정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여쭤봤습니다. 네, 사실 시간이 좀 지나서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금 지금 생각나는 질문은 지원자님은 학점이 좀 낮은 편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사실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황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점이 정말 낮아서 문제가 됐다면 여기까지 못 왔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게 답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인정을 했고요. 사실 뭐 상대적인 다른 지원자들보다 뭐 숫자로 나타내는 학점은 조금 좀 낮을 수 있겠지만 다른 지원자들보다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경험들과 여러 가지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인사 담당자 되시니까 느끼시지 않으세요? 빠른 인정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네. 맞는 건 맞는 거고,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장점을 더 드러내면 되지 않나? 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네, 교부생명 어떻습니까? 예, 저도 좀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제 어떠한 실수가 났는데 그거를 너가 밝히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다 피해가 간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거를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 밝힐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제 저희 회사가 아무래도 사회 공헌도 있고 이제 정직과 성실을 핵심 가치로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착안해서 저는 이제 아무리 피해가 가더라도 지금 상황에선 조금 힘들겠지만 정도를 걷는 것이 나중을 생각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서 붙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보험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힘들게 취업 준비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또 다른 세계로 여러분이 진입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라는 세계에서 B라는 세계로 진입을 하는 것이고 학생 때는 하고 싶은 것만 했다면 이제 직장인이 되면 해야 하는 것을 하는 정말 어쩌면 큰 고생길이 열릴 수 있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반드시 넘어야 되는 산이기 때문에 회사를 선택을 하실 때 이 일이 정말 나에게 너무나 힘들고 하지 못할 일이냐 아니면 해볼 만한 일이냐 그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힘들 것 같지만 나는 이 분야, 이 회사는 나랑 정말 맞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목숨 걸고 한번 도전을 하십시오. 계속 도전을 하면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 7번 면접에서 탈락하고 8번째 붙은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간절함과 열정이 반드시 전달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화이팅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좀 더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희망을 갖고 지금 해오신 것처럼 그대로 꾸준히 조금 더 달려주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SGI 서울보증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회사에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1년 이상 취업 준비를 해본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흘리고 계실 땀이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DB손해보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늘 건강 잘 챙기시고 꼭 좋은 결과로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구직 활동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건 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구직자의 짝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인사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건 회사 또한 많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많은 것들을 듣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채용이라는 건 굉장히 좀 상호작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나의 모습을 좀 진솔하게 좀 보여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시국에서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 화이팅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삼성생명도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취업준비생 때 취업이 잘 안 돼서 그때 옛날 노래죠. 진주의 난 괜찮아를 이제 MP3로 들으면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 힘든 시기도 언젠간 지나가니까 조금만 참고 더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금융권 취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금융권 취업준비생 여러분들 합격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